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골이나 극적인 승리 소식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의 기록, 세계 신기록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일본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킹카즈 미우라 카즈요시 선수가 만 58세의 나이로 프로 경기 그라운드를 밟았다는 소식입니다. 보통이라면 축포와 찬사가 쏟아져야 할 대기록입니다. 하지만 그의 조국, 일본에서 들려온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기록 욕심이 만든 노욕인가? 일본 언론들은 이 상황을 실력 없는 선수의 쇼이자 구단의 흥행용 마스코트에 불과하다고 가차없이 평가절하 했습니다. 4부 리그 팀을 위한 광고판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스포츠 평론가는 4부 리그에서도 경쟁력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직격탄까지 날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를 향해 참으로 듣기 고통스럽고 한편으론 비극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며 처음엔 실망스러웠던 제 감정은 이내 더 큰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처럼 그토록 높은 자존심과 프로의식,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갖춘 축구 강국에서조차 이런 부끄러운 논란, 이런 오점이 버젓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로 옆 나라, 중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중국의 내부 상황은 얼마나 더 심각하고 또 얼마나 더 절망적일 것인가? 왜냐하면 일본은 적어도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향해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낼 용기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은 비슷한 문제 혹은 더 심각한 문제들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경험 존중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애써 포장하고 쉬쉬하며 덮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나라 축구의 근본적인 격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일본 현지 팬들과 언론이 왜 레전드를 향해 이토록이나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속내를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레전드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즉 배은망덕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 프로 선수로서의 기량 미달이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우라는 경기 막판에 교체 투입되었지만 제대로 된 볼터치조차 몇 번 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58세의 나이로 4부 리그의 경기 속도와 압박조차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몸 상태. 이것이 바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프로의 세계, 그 잔인한 현실인 겁니다. 존경심만으로 실력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젊은 선수들의 미래와 기회를 박탈한다는 매우 심각한 지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노장 한 명을 위한 쇼가 젊은 선수들의 기회를 갉아먹고 있다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라운드에 단 한 자리, 벤치에 단 한 자리라도 그것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 매일 피땀 흘리는 젊은 유망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자리가 단지 한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과 상징적인 출전을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마지막 셋째, 리그 전체의 수준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 경기장을 찾습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져야 할 프로의 무대가 한 선수의 기록 달성을 위한 이벤트성 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리그의 진지함과 축구의 본질적인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팬들은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보고 싶은 것이지 그라운드를 어슬렁거리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리그와 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날카로운 분석의 렌즈를 그대로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중국 축구가 겪는 문제는 미우라의 사례보다 훨씬 더 깊고 고질적이지만 단지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바로 공신축구와 그들만의 관시, 문화입니다. 중국 슈퍼리그를 한번 보십시오. 전성기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과거의 명성과 인맥만으로 여전히 주전자리를 꿰차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폭발적인 스피드도 왕성한 체력도 없지만 라커룸을 장악하는 따거로서의 막강한 영향력과 끈끈한 관시가 있습니다. 감독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실상의 치외법권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중국판 미우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물간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
혹은 기둥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들의 뿌리 깊은 보신주의적 선수 기용입니다.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중국 리그의 감독들은 검증되지 않은 어린 선수에게 모험적으로 기회를 주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줄 안전한 베테랑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이런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결정적인 성장 시기에 있는 잠재력 있는 유망주들을 얼마나 많이 좌절시키고 또 그 빛나는 재능의 싹을 잘라왔겠습니까? 셀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미우라의 사례가 한 개인의 욕심이 낳은 비극이라면 중국의 문제는 시스템 전체가 앓고 있는 만성 질병입니다. 실력이라는 가장 순수하고 객관적인 가치보다 선후배 관계와 체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맥이 때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스템. 바로 그 시스템이 중국 축구의 발목을 수십 년째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과 중국 축구의 클래스를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치명적인 차이점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5점 우디엔, 그 부끄러운 부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축구계 전체의 건강함과 순수성을 지키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 강국의 자신감이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반대입니다. 비슷한 5점, 시대에 뒤떨어진 그 공신들이 비판받기는커녕 오히려 정신적 지주라는 이름으로 찬양받고 구단의 비호 아래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태도의 차이가 왜 중국 축구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며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왜 영원히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뒤를 쫓아올 수밖에 없는지를 가장 명확히 설명해주는 겁니다. 미우라 선수의 이야기는 비록 그 끝이 씁쓸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특히 중국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한나라 축구의 진짜 힘은 얼마나 많은 레전드, 얼마나 많은 영웅을 배출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 레전드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횃불을 아름답게 물려주는지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길을 터주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한 명의 위대한 레전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자신이 언제 떠나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 지혜입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날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레전드와 다음 세대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되는 레전드는 정말 아슬아슬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미우라의 씁쓸한 이야기는 바로 그 서늘하고도 값비싼 경고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 또한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과 같은 위대한 전설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시간이 지나도 존경하고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때를 알았고 은퇴 후에는 행정가로, 명쾌한 해설가로, 또 후배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역할로 완벽하게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을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전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죽지 않는 유산, 불멸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K리그가 절대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한 선수 개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리그 전체의 건강함과 미래보다 결코 더 커서는 안 됩니다. 레전드는 다음 세대의 불꽃을 피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불꽃이 타오를 공간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축구계에는 과연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미우라들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는 이 자랑스러운 세대교체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 김준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